2023년 3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퍼펙트 스톰이 올 것 같다라는 걸 했었는데 진짜로 오는 건가요? 좀 난감하네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줄여서 SVB라고 하는 은행이 파산이죠. 일단은 폐쇄가 됐습니다. 이게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닌가요? 지금 보도를 보게 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나시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불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 저금리가 유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렇게 비슷합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줄여서 SVB죠. 캘리포니아 당국이 3월 10일 날 이 은행의 폐쇄를 명했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인구가 3억이 넘는데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이 스톱됐으니까 이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내 돈을 찾으러 가죠. 돈이 안 나오니까. 근데 25만 달러까지만 다음 주 안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25만 달러를 넘게 맡겨놓은 사람들은 운명을 모릅니다. 이게 소각을 하거나 감자를 하게 되면 25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는 다 황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요동을 치게 되죠. 경기가. 결국은 공산주의자나 문재인류 또는 이재명류 주사파들은 다수의 행복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고 그 사람들이 돈을 조이게 되면 경제는 팍 얼어듭니다. 없는 사람이 더 살기 힘들어지죠. 은행에 많은 돈을 25만 달러 이상, 이게 3억 원 정도 되죠. 맡겨놓았던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못 찾는다 그러면 상당히 흥분할 거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요동이 치겠죠. 미국이 휘청하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SVB라고 하는 은행은 실리콘밸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창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돌려받고 하는 창업자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새롭게 뭔가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당연히 이 은행은 그쪽을 지원하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예금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2019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바짝 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그랬고 트럼프 정부가 하니까 전 세계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많은 돈을 풀었죠. 무슨 지원금 그래갖고 돈 받은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정부에서 한 푼도 안 주지만 초기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도 공짜지만 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 다 영업정지 시켰죠. 문 못 열게 했죠. 그런데 또 돈을 풀어줬었고 또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니까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되니까 소상공인들한테도 돈을 풀었었고 많은 돈을 나눠줬습니다. 또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저도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쓰라고 나눠준 적도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 돈을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미국의 FRB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무슨 스텝 하면서 이자율을 막 펑펑펑펑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올리니까 이 SVB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SVB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2019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경기를 어떻게든 미국도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많은 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람들은 그 지원금만 받고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취업도 안 하고 하여간 많이 사회가 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SVB 예금 계좌에도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예. 워낙
많은 돈을 풀어주니까 이 돈을 갖고 이자 좀 빌려주세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니까 수입도 좋을 거 아닙니까? 넣습니다. 근데 SVB는 그 돈을 예금들 받아갖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누구한테 빌려줘서 이익을 늘려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만 풀고 새로 스타트업 하는 데가 없으니까 빌려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정된 이자를 보장한다고 할까요? 채권을 주로 샀어요. 많이 샀습니다. 뭐 워낙 많은 예금이 들어오니까 다른 건 어떻게 빌려줄 데도 없고 하니까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600억 달러이던 것이 2020년 불과 1년 만에 1년 반 만에 2천억 3618 3배 이상 늘어나 버렸죠. 또 SVB 입장에서는 이 미국 국채나 주택초장 증권 같은 게 안정적이니까 뭐 되겠다고 샀는데 많이 샀습니다. 미국 국채도 많이 샀습니다. 1280억 달러 270억 달러 2020년인데 2021년에 불과 1년 만에 1280억 달러. 와우, 얼마예요? 몇 배를 산 거예요? 6배 정도 샀나요? 이렇게 샀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울트라 스텝 확 올라가니까 이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자기들 또 이제 이자가 많으니까 찾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겠죠. 근데 SVB에는 저 같은 민간인들보다는 일반인들보다는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금을. 기업들은 당연히 돈 규모가 크죠. 이들이 돈을 쭉쭉 빼가니까 SVB가 돈이 딸리죠. 준비해 놓은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채권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채권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값도 거래 중간에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금리가 폭등할 때는 채권이 떨어집니다. 근데 SVB 입장에서는 예금 맡긴 사람들이, 예금 맡긴 기업들이 돌려달라니까 안 줄 수 없으니까 내다 팝니다. 싼 가격에 팝니다. 원금보다 싸게 팔았겠죠. 자기 샀을 때보다. 그래서 작년 한 해 18억 달러의 손실을 봅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기업들은 예민하죠. 저 은행 저거 돈 못 주네. 또 돈을 더 찾기 시작한 거죠. 이름하여 뱅크런. 내 돈, 네 돈 내 돈 다 찾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 은행이 못 견디죠. 뱅크런이 일어나서, 3월 9일에는 출금 신청이 4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SVB의 대표는 우리가 여러분을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를 지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했지만 내 돈이 더 중요하죠. 내 돈 내산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SVB는 더 많이 팔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우리도 왜 은행에 가게 되면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은행이 파산해도 돌려주겠다 보장을 해주는데 미국은 25만 달러까지랍니다. 25만 달러까지는 이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못 찾죠.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게 주로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25만 달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업들은 뭐 큰 돈을 돌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 못 찾으면 그 기업도 휘청하게 되죠. 연쇄 붕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이걸 좀 SVB를 연명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은 은행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자본주의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SVB로부터 돈을 못 찾은 기업들이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소문이 나면 또 그 기업은 돈을 못 빌리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죠. 2008년 레이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를 겪으면서 한 10년 단위로 경제 위기가 오는구나. 1997년 한국이 IMF 신청을 하면서 98년, 99년 우리가 위기를 겪었죠. 2000년 경기 겪었다가 보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겪으면서 출렁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부터 내실을 다졌기 때문에 우린 가볍게 넘어갔지만 미국은 제법 흔들렸죠. 그리고 그걸 이제 2010년으로 보면 10년 지난 2020년쯤에 위기가 오나 그러는데 코로나가 오길래 그걸로 지나가나 그랬더니 SVB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건 뭔가 하면 이 회사는 1850년에 설립된 투자은행입니다.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 주식도 투자하고 뭐도 투자하고. 미국 내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있고 모건 스탠리가 있고 메릴린 린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예.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참 여러분 은행 가서 펀드 하듯이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맡겨놓으면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건데 여기다 망하면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못 찾죠. 네. 2008년 9월 15일 파산 신청을 해서 그때 이 리만 브라더스가 갚아주지 못한 돈이 6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돈이 쫙 모이니까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클린턴 정부 때인가부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stupid economy 바보야 경제야 it's economy 경제가 중요한 거야 하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돌려면 소비가 있어야 되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 이자율 낮은 걸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은 주로 저소득층이 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집을 사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면 경제가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자가 낮으니까 많이 빌려갔죠. 그렇게 해서 쭉 2000년부터 쭉 오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기 전에 너무 많이 돈이 풀리니까 이게 똑같아요. 코로나 때 많은 돈 푼 것처럼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이자율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빌려갔던 이 저소득층이 그 낮은 이자를 갖고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이자가 올라가니까 저도 이자 인상한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도 최근에 은행 이자가 많이 올랐죠. 2%던 이자가 4%로 오르면 2%포인트밖에 안 오른 거지만 사실은 2배로 오른 거거든요. 한 달에 10만원 이자 내는 사람이 20만원, 100만원 내는 사람은 200만원. 이렇게 되면은 못 견디죠. 200만원쯤 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이자를 못 갚는 연체율이 16%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못 갚으니까 이 금융회사들도 자금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했던 뉴 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고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가 파산에 들어가고 AIG와 CAN 파이낸셜 같은 것들도 막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막 일어납니다. 이게 2007년 8년 이어지다가 이 연장선에서 이 리먼 브라더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돈이 확 물리는 거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무너지니까 이 투자회사는 또 다르잖아요. 상당히 부자들이 돈을 넣고 기업이 넣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못 찾으니까 2008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SVB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내일이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전 세계 금융시장은 동경과 서울시장이 제일 먼저 개장을 합니다. 월요일날. 그 다음에 1시간 차이를 두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이런 데는 건너뛰고 두바이 시장이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파리, 런던 중요 시장이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시가 하면서 순차대로 이제 개장을 하는데 서울 증시하고 동경 증시에서 블랙 만데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홍콩, 싱가포르 왁 떨어지고 런던 떨어지고 뉴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서울과 동경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런던이 크고 뉴욕이 크죠. 거기서 출렁하면은 전 세계가 자음 경색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크지 않으면 좋겠는데 좀 두렵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인가 SVB 폐쇄 사태는 경제 위기 뭐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죠. 뭐 팬데믹처럼 확 일어나는 거 전쟁처럼 터져버리는 거니까 저 각자 모두 자기 빚 관리 좀 하시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환율 변동까지 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1년 넘게 무역 적자가 심하죠. 에너지 위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력 발전 살려놨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거 다 때려잡으려고 했던 게 문재인.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아야만 아마
이번 SVB 사태도 벗어나기 좋을 겁니다. 사이트가 안 좋아서 일본하고 어떤 돈 거래가 또 문제가 되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내일 외통위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는 걸 틀어막겠다고 하는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이런 세력들이 진짜 국가적으로 역적들이죠. 그걸 보시면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